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암 환자 삶의 질을 연구한 조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암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암 환자분들의 이제 사회 복귀를 돕는 서비스를 개발 중인 오세용이라고 합니다. 말기 혈액암을 투병을 했고요. 지금 완전 관해된 지 3년 됐습니다. 그러면 혈액암을 언제 어떻게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2020년도에 이제 인턴을 하고 정직원 채용 과정 중에 마치 코비드처럼 이게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상에서 좀 종양 같은 게 보인다. 그래서 CT 찍고 천천히 이제 제가 암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암 생존율이 되게 좋아졌다, 뭐 다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진단 당시에 느끼는 혼란스러움과 또 경험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떠셨어요? 저한테는 암은 사실 죽음이라는 게 되게 있었어요. 치료율이랑 관계없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암 치료 기술과 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2000년도에는 사실 40% 했던 생존율이 요즘 70%가 되었고 대부분 조기 발견하면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치료를 다 마치신 상태이신가요? 네, 현재 치료 다 마치고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어떻게 사회 복귀를 준비하셨나요? 진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 생각에는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이제 림프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 치료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이 그럴 때 이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또 따뜻한 말을 해주고 대부분 환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론이나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되게 치료가 가능하다, 뭐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에게는 이거 자체가 너무나 큰 사건이고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잘 겪으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아버지랑 작은아버지 또 큰애 삼촌이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용아, 너는 내가 무조건 낫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확 마음에 진짜 안도감을 느끼고 정말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이제 확 받았던 것 같아요. 10대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20대는 이제 막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를 위한 시기이고 30대가 정말 준비 땅 하고 출발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어떤 이렇게 큰 일을 경험한다라는 것 자체가 평생 할 숙제를 한꺼번에 했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 이후에도 어떻게 사회 복귀를 준비하셨나요? 우선은 이제 항암 치료를 좀 길게 저는 받았었어가지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었고 뼈 전이가 있었어서 기존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어가지고요. 우선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동네 산책부터 해서 운동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엄청 부담 없는 양의 운동을 시작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늘려나갔고요. 제가 그 캐모브레인이라고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걸 경험했던 것 같아서 사회복귀에 대한 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제 능력을 테스트를 먼저 좀 해보고 싶었어요. 2개월 2주 동안 딱 정해서 HSK라는 중국어 시험을 받고 성적을 이렇게 잘 받으면서 이제 자신감을 그렇게 좀 키워 올렸던 것 같아요. 복귀를 준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암 경험자의 직장 복귀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 경험 후에 자기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체력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불안한 마음에 관한 나의 준비도 필요한 시기가 사실 암 치료 후의 삶인 것 같습니다. 다시 사회로 돌아올 때 암 경험자라는 걸 밝히는 데 꺼려짐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사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소서나 이제 이력서라든지 이런 데 공백이 좀 생기잖아요. 과연 제가 암 투병을 했던 거를 밝히는 게 맞는지, 지금 같이 일하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얘기를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자. 얘기를 했을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우선은 회사 지원을 할 때는 아직도 하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기는 해요. 내가 암 경험자다라고 밝히는 것을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암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세웅님은 어떠셨어요? 이 암밍아웃에 대해서? 자랑은 좀 아니지만 기존에는 서류를 이렇게 탈락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암투병으로 인한 공백을 좀 작성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서류 탈락하더라고요. 암 환자 투병 이력 때문에 그런가? 그 경력 공백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암을 경험한 사람은 일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설문에 거의 절반이 그럴 것이라고 답을 하거든요. 암 환자는 정상인처럼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암 경험자는. 이것에 대해서 세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편견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암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전보다는 조금 더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비암 경험자들과 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성과를 좀 잘 보여왔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축구를 가끔가다 이제 친구들이랑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암 경험자인지를 몰라요. 체력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나면 저희 흔히 말하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암을 경험하고 나서 사회를 복귀하는 거는 이 환자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 하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암 환자분들이 좀 사회 복귀하는데 필요한 그런 정보, 선사례들을 좀 많이 모아놓은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웅님처럼 젊은 환자들을 보고 만날 때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에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빨리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의 포용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그게 더 넓어지면 안밍아웃이라는 단어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하는 병원에는 직업치료 전문 의사도 있고 이런 걸 상담해주는 분이 있어서 그 환자가 치료를 마치기 전부터 어떻게 사회에 복귀할 것인지 서로 상의해주고 회사에서 이런 인력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귀한 자원들이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어떤 제도와 지원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렇게 젊은 환자들에까지 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용님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암 환자분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암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서 암 환자분들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사는구나. 제가 이분들을 낫게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많은 어려움 중에 한 부분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제 인생에서 되게 큰 가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 환자분들의 사회 복귀, 경제력 문제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자원이 되고 자본이 돼서 운영하는 회사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창업자로서의 삶은 어떠신가요? 챌린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치료를 하는 기간에 모두가 관심이 쏠렸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암 경험자에게는 암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회 복귀는 제가 준비하는 스타트업 자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지만 그게 성공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외국은 직장 복귀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거든요. 미국은 직장을 복귀하지 않으면 보험이 손실되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나가요. 독일이나 유럽 국가는 원래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경제활동 인구를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1년은 보호가 되고 그 이상은 못 쉬어요. 복귀율이 높은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복귀를 원하면 복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다시 원래 운동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희가 흔히 그걸 뉴노멀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나. 내가 예전하고 체력이 똑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나로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해주자.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암 환자 치료 후 복귀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초고령화 사회. 오, 맞아요.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노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일을 하게 해. 그래서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암 경험자의 경우 직장을 복귀할 때 저희 흔히 말하는 자율근무제를 씁니다. 저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3시간씩만 일할 거예요. 저는 4개월 동안은 재택만 할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포용을 하느냐. 당연히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한 번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멈추면 멈출수록 다시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1등이거든요. 이 고령화 속도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대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민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재발에 대한 걱정도 솔직히 조금 하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30대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연애할 때도 사실은 내가 경험자라는 걸 언제 밝혀야 하는가. 암 경험자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밝혀야 하냐, 언제 밝혀야 하냐. 그러면 보통 해결책은? 좀 웬만하면 초장에 밝히는 편이긴 해요. 사회복귀를 할 때도 그렇고 그냥 누구 만날 때도 그렇고 지금 뭐 하는지 보통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암 환자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 제가 사실 암 경험자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혹은 저희가 흔히 청년 암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치료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나에 적응하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복귀하는 게 좋은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암 환자분들이어도 오케이 해주는 회사들이랑 그 포지션들 좀 찾아가지고 부담 없는 수준부터 해서 풀타임까지 점진적으로 매칭을 시켜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막 마친 청년한 경험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사회적으로 아직 저희가 서포트나 이런 거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인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좌절하기보다는 그냥 끝까지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전하면서 이제 좋은 경험을 최대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좀 좋은 방향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웅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암 경험자는 우리 사회의 투명 인간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투명 인간이 나 여기 있어, 저도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자신감을 갖고 나오기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와 주셨을 때 사회가 또 변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귀한 삶에 대해서 모두가 생각할 기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두 말이 있어요. 암 걸리겠다, 암 같은 존재다. 그거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이제는 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암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세웅이가 나눈 이런 티키타카 대화가 또 하나의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